지금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재판 일정이 쭉 있는데,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준희 교수를 자기 증인으로 불렀어요. 정준희 교수가 누구냐면은 100분 토론 직전 진행자. 그렇죠. 100분 토론 직전 진행자 예.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그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 잘하시는 분 한 분 있어요. 대변인 한번 방송 한 번이나 방송 여러 번 있죠, 하셨죠. 여러 번. 그분이 네. 이제 KBS 열린 토론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저하고는 방송을 한 20-30번 한 것 같아요. 100분 토론에서도 한 번 했고. 네, 100분 토론에서 했던 건 네, 전 기억이 그렇게 확실히 나서. 하는데 자, 그럼 이분을 왜 증인 신청했느냐? 시사 토론을 쭉 진행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이재명 대표가 방송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를 띠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말이니까 네네네. 그 말한 게 방송 통해서 나간 것이 무슨 허위 사실 유포까지 되느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준이 방송 진행자 네. 이분을 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시간 끌기 지연용으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진짜 그걸 하기 네. 위해서 부르려면 진행자를 부를 게 아니라 시청자를 불러야지. 네,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를 물어봐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실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 제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 역시나 생각을 진영을 벗어나서 하지 못한다. 네. 이재명 쪽이 그게 드는 거예요. 정준희 교수가 물론 진행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립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 쪽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저희 쪽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준희 교수를 불렀겠죠. 네. 예를 들어서 우파 진행자 누구를 불렀다 이럴 리는 없잖아요. 네. 뭐 누구 생각이 나는 분이 있지만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뭐 방송 진행자를 통해서 지금도 소리가 작대네. 그래요? 네네. 예. 하여튼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네네. 예, 옷 갈아입고 왔어요. 아까 집에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준희 진행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게 하다 이제 별짓 다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시청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들리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가 어떻게 나는 들렸다. 뭐 이런 정도를 증명을 해야 이 판사들이 좀 느낌이 올 텐데 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진영 논리에 치우친 사람을 데려와서 증인으로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막 이재명 대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되게 자신감 넘치는 척하지만 결국에는 전 자신감이 없다고 또 드러난 게 사실 어제 저희가 국회 법사위 통과된 법안 중에서 저희 특검 그러니까 명태균 특검만 주목을 받았는데 사실 특검은 전 특검이 아니라 통과된 법안 중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나 냈었습니다. 근데 뭐냐 하면 공범에게 불리한 선고란 경우 네, 재척 기피 사유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법을. 그러니까 뭐라도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잘 보시면요 거부권 행사가 없다고 할 때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요 네. 극단적인 경우에 계엄을 하게 되면 원래 사법 행정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쵸. 입법은 못 하잖아요. 네, 입법부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민주당의 과반이니까. 그쵸.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안이 민주당이 과반이니까 통과해서 재의결 과정을 안 거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통과되면 끝인 거죠. 그게 그러면 통과하면. 지금까지 재의결 과정 통해서 거부권 통해서 저희가 200 안 되게 해서 막았던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되는 거. 다 되는 거죠. 네. 형사소송법도 바꾸고 뭐 사면법 네. 뭐 사면복권법 사면법 바꾸고 그렇죠. 해서 중간에 재판 다 끝나야 사면복권 되는 거를 바꾸고 일반 사면 특별 사면도 뭐 어떻게 바꾸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이 재판 5개 받는 게 다 없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우리 거기까지 봐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 또 하나 있는 게 어제 통과된 법안 중에서 쌍방울 진술 조작 특검 수사 요구권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수사받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이라는 미명 안에 다 통과시킬 수 있어요. 또 새로운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끔찍하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만약에 이제 조기 대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재명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너 재판 어떻게 할 거야? 네. 그 다음에 너 만약에 되더라도 입법권을 동원해서 이러한 법 통과시키면 안 돼. 너 여기서 약속해. 이걸 받아놔야 돼요. 그렇죠. 예, 영상으로 꽉 해가지고 냉동시켜서 박제시켜서
이렇게 우리가 늘 들고 다녀야 돼. 맞아요. 여차하면 그걸 해놔야 됩니다. 뭔 짓이든지 하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얘들이 뭔 짓도 할 수 있다, 뭔 짓도 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상정을 해놓고 못하게. 그리고 약속한 거 또는 하려고 했던 거 너 성장한다고 그랬지. 맞아요. 뭐 이런 거 반도체 뭐 유연하게 하자고 했지. 이런 거 다시 다 물어봐야 됩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라도 끌고 와야 돼요. 상속세법 한다고 그랬지. 뭐 전향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할 건데? 모수개혁 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할 건데? 구조개혁은 안 할 거니 연금? 다 물어봐야 됩니다. 뭔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전 벌써부터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게 지금 뭐 4일제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 성장을 더 중요시 여겼다고 하면서도 4일제 놓고 그다음에 뭘로? 4일? 주 4일제를 아, 주 4일제? 죄송합니다. 주 4일제를 하겠다고 한 것도 있고 거기다가 지역 화폐도 또 추가로 넣었잖아요. 추경 35조 한다고 네. 하면서 지역 화폐 13조를 넣어놨어요. 너무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 우리 예산이 700조가 안 되는데 5%를 새로 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거기 13조, 그러니까 2%에 해당하는 거를 쓱 넣었단 말이에요. 성장한다며. 그렇죠. 지역 화폐 뭔지 아시죠? 일정 금액 할인시켜 주는 걸로 해서 소비 유인을 주면서 지역 경제를 좀 돌게 하자는 건데 그 10% 그럼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누가 할인해 줘요? 그냥 애누리로 막 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 세금이에요. 그 다 세금 세금이죠. 예. 계속해서 뭐 국채 쌓이고 뭐 지방채 쌓이고 뭐 공사 공채 쌓이고 뭐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어 그 부채비를 많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터지잖아요. 네, 네. 그럼 누가 갚아요? 우리는 안 갚아요. 젊은 분들이 갚게 돼. 그걸 2030 세대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2030 세대가 이제 알아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민주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2030이 왜 자기네들한테 반대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러니까 박구용인가 민주연구원장 그 연수원장이 이상한 얘기 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냥 말라버리게 하면 된다는 네. 식으로.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다. 자, 제가 또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본인이 이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마냥 꽃길이라 생각하지 않고 불안해한다는 점을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김경수 지사를 만났더라고요. 아무 좀 급작스럽다는 평가도 좀 있더라고요.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서 뭐 잘하자 민주당 뭐 그 뻔한 얘기일 텐데 어차피 대선 경선을 앞두고 경쟁자로 만날 사람들이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론적으로 뭐 통합하자 하면서 뭐 악수하고 뭐 껴안고 뭐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김경수 지사는 나를 세워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 이재명은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래 네가 말한 거 조금 들어줄 테니까 좀 가만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뭐 이 정도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는 김경수 또는 다른 뭐 삼김 삼총이 됐건 누구건 간에 이재명 외에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도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2심 이후에 어떻게 활동할 거냐 저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악수 1000번 해도 상관없고 밥을 1000번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냐 제가 듣는 정보로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전제는 2심에서 이재명이 똑같이 중형을 받는 상태 그때 어떻게 움직일 거냐. 그래서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지금 만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의미가 없죠. 기자들 기사거리 주는 거지. 그렇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갑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저렇게 많이 나오면 사실 안 만났어야죠. 네. 당선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네, 갑이 아니라는 거죠. 또는 지금 더 붙어야 되는데 빠져주면 영원히 안 되니까. 네. 또는 저희한테 정권이 넘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재명은 겉으로는 많이 웃고 뭐 자기 재판도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김경수 지사가 생각보다 세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고민정원이 친문의 대표격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는데 막상 지난번 공천 과정이나 일련의 과정에서 친문을 좀 대표해주지 못했거든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친문을 대표하는 자장격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속된 말로 세게 딜을 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체급이 딸려서 네. 그렇게 큰 영향력은 행사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실체는 있다. 네.
그러니까 20 유죄 전제 하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 입장에서는 기대가 된다. 또 소리가 작다 그러시네. 또 오늘 뭔 일 있나 봐요. 그러게요. 이게 자, 네. KYH님 감사하고요. 네. 대항해 시대는 이재명의 꽃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꽃길이 보통이 아닌 불꽃길. 나쁘다는 얘기죠? 네, 불꽃길은 나쁘다는 얘기죠.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사실 저는 김경수 지사를 어제 봤어요. 예. 실제로 봤어요. 네, 제가 제 JTBC에 나가는데 그 JTBC에서 나름 보안을 지키면서 제 뒤에 방송에 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누구지 왜 이렇게까지 안 밝힌가 했더니 김경수 지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옛날에 김경수 지사를 지사 시절에 전 실제로 봤었거든요. 저도 봤어요. 그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엄청 잘생겼어. 얼굴 약간 하얗고. 네, 얼굴이 진짜 하얗고 굉장히 약간 뭐 기공전 느낌이 나긴 났었거든요. 그게 근데 세월이 많이 갔어요. 2018년, 네. 19년 이때니까 한 6년, 7년 그렇죠. 된 얘기니까 이분이 이제 중간에 수감 생활도 하고 네. 또 뭐 야인 생활도 하고 외국도 갔다 오고 하면서 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 이미지였는데 제가 그렇지. 방송하고 있는데 옆으로 이렇게 쓱 지나갔어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다음 스튜디오에. 근데 봤잖아요. 처음에 좀 못 알아봤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세월에 장사 없다고. 네.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제가 그때 그래서 느낀 게 뭐냐면 외모가 생각보다 정치인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정말로 저는 관리합시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리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사실 김경수 지사만 언론에 부각이 되는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를 뭐 직접적인 비난보다는 은연중에 비난하면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예시로 삼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금의 팬덤 정치에 어떻게 팬덤 정치가 생겼는지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튜브를 보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를 많이 봐서 함몰돼서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식으로 팬덤 정치를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딱 보는 순간 이재명 대표를 좀 이제는 하다 공격하면서 어찌 보면 민주당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대 금기어잖아요. 최대 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데 윤석열 그럴 대표 만하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지금 뭐 운동권에 자기가 운동권에서 갖고 있는 그 넘버원 서열부터 시작해서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화려하게 부활해서 비서실장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위상. 네. 그때 당시에 이재명 3등으로 대선 경선 떨어지고 그냥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 있었던 그런 시절 이런 거 생각하면 자기 열받죠. 네. 아예 그냥 공천을 안 주는 과정이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너무나 치욕적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도 개인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개인 감정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사실 저는 이제 방송에서 말미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지금 사실상 각 정당별로 대선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뭐 개혁신당은 뭐 시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굴러가고 있고 대선 캠프가 그러면 조국혁신당한테 딱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패널을 나오신 분이 자기네들은 후보론 낼 건데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머리 하얀 대변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지난번 대변인이 방송에서 이제 조국혁신당도 대선 주자가 있다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누굴까? 누굴까?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러면 뭘 할 거냐? 뭐 질문이 되게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을 우리가 이제 빼놓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 12석을 갖고 있는 4%잖아요. 4%. 네, 4%죠. 꽤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막 2표, 3표 안 돼 가지고 좌절된 법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쵸. 큰 존재감을 갖고 있는 당인데 거기서도 물론 조국이라는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거기 남아 있는 12명들이 뭐라도 해서 당의 실체를 계속 어필하고 끌고 가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후보를 내려고도 하고 아니면 영입이라도 해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선만큼 큰 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큰 플랫폼에서 뭔가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그 시스템, 그게 바로 조국 신당의 존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그냥 쉽게 스페어 후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네. 봐요 저는. 저는 그래서 어제 사실 방송하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이 하나 있던 게 조국혁 신당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연합체, 그러니까 내란에 동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범연합체로 해서 후보를 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다. 범연합체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 뭐 자기들 살려고 하는 건데 네. 그게 왜 니네가 중심이야라고 네. 하면 할 말 없을 거예요. 다만 문재인이 아니라 이재명만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꽈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니면 전체적으로 큰 거를 저희를 뺀 나머지를 다 포섭해서 거기서 경선에서 그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빅텐트 네. 맨날 하는 거 큰 우산 네. 거기서 하나 뽑아서 내자 뭐 이 얘기는 한 번도 그거 된 적도 없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들 분열하는 양상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데 어쨌든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역으로 김경수 물론 금방 복당한 신세이긴 하지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조국 신당이라는 하나의 그 작지만 탄탄한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예. 정치는 뭐 늘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